각 교회 노회나 총회의 총대들은 1년에 2차례 봄과 가을이 되면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정기노회와 매년 가을에 열리는 총회에 참석합니다. 회무가 시작될 때, 잠시 정회할 때, 그리고 모든 회무를 마칠 때 어김없이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회장의 손에 들린 나무 망치가 제단을 두드리는 탕, 탕, 탕 3번의 소리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도구를 고퇴라고 부릅니다. 너무나 익숙하게 듣는 소리이기에 우리는 종종 이 작은 나무 망치가 지닌 역사적 무게와 그 안에 담긴 영적 의미를 망각하곤 합니다. 단순히 회의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신호 기능이나 세상 법정의 판사가 두드리는 의사봉 정도로 여겨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고퇴는 대한민국 장로교의 시작과 그 궤를 같이 하는 우리 교단의 가장 성스럽고도 준엄한 유산 중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퇴가 어디서 시작되었으며 우리 선조들이 여기에 어떤 신앙적 고백을 담았는지, 그리고 오늘날 회무를 사회하는 노회장과 총회장들이 어떤 두려움으로 이 고퇴를 잡아야 하는지 깊이 있게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고퇴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 교회사에서 가장 뜨거웠던 부흥의 해인 1907년 9월 17일 오후 2시 평양 장대현 교회로 향하게 됩니다. 당시 한국 장로교는 사방의 선교회가 하나로 뭉쳐 최초의 독립된 노회인 제1회 대한예수교장로회 동노회를 조직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한국 장로교회 역사상 공식적인 첫 회의가 열린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절차위원장이었던 편하설 선교사는 이 역사적인 회의를 기념하기 위해 특별한 망치 하나를 제작하여 초대 노회장이었던 마사멸 선교사에게 증정했습니다. 그 망치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밋밋한 의사봉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망치의 면에는 광채나는 은으로 십자가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망치의 머리 부분에는 청색과 홍색으로 뚜렷하게 태극 문양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망치의 몸통은 견고한 나무로 만들고 그 주위를 빛나는 은띠로 단단하게 둘렀습니다. 편하설 선교사가 이 망치를 노회장에게 바치며 외친 봉헌의 언어는 오늘날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를 견고히 십자가로 설립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세토록 노회 회장에게 대대로 전하여 맡깁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망치는 단순한 회의용 도구가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장로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만 견고히 서야 하며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신앙 고백의 결정체였습니다. 이를 전해받은 초대 노회장 마사멸 목사는 엄숙하게 답사했습니다. 이 마치는 회장 개인의 물건이 아니오. 영원토록 대한장로교노회의 마치니 회원들은 그리 아시오. 이 선언은 매우 심오한 영적 의미를 지닙니다. 회장의 손에 들려있지만 회장 개인의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오. 노회에 참석한 모든 총대와 지교회, 나아가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대행하는 공적 도구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도구의 이름이 처음부터 고퇴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초기 서기록을 보면 선교사들과 조상들은 이를 순우리말인 마치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 마치가 공식적인 이름을 얻게 된 것은 사흘 뒤인 9월 19일 오전 8시 45분 다시 속회된 회의였습니다. 당시 마치 위원이었던 기일 선교사가 나와 다음과 같이 보고했습니다. 이 마치를 앞으로는 그냥 마치라 하지 말고 고퇴라 이름하였사오니 그 뜻은 두드리는 마치라 고 보고하였으며, 이 보고를 듣고 한국인 최초의 목사 7인 중 한 명이자 한국교회의 영적 지도자였던 길선주 조사의 동의와 회원들의 만장일치 가결로 드디어 고퇴라는 공식 명칭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두드릴 고자의 나무망치 퇴자를 쓴 것입니다. 한자의 자의를 뜯어보면 흥미로운 영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고자는 두드리다라는 뜻도 있지만 머리를 조아리다, 물을 묻다, 간청하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고퇴를 두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회장이 내리는 일방적인 명령이나 판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머리를 조아려 묻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두드려 깨우게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노회와 총회에서 고퇴를 3번 두드리는 행위에는 어떤 신학적이며 영적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성삼위 하나님의 조건 없는 주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고퇴를 3번 치는 것은 동양의 전통적인 3세번 문화의 영향도 있겠지만 신학적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첫 번째 타격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통치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타격은 교회의 머리 되시며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세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 타격은 노회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으시고 평안에 매는 줄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태 소리는 인간 회장의 권위를 높이는 소리가 아니라 이 회의의 진짜 주권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항복의 선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토착화와 민족을 향한 책임이었습니다. 1907년 첫 고태에 새겨진 은 십자가와 청홍 태극은 복음과 민족의 만남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장로교회는 하늘에만 붕 떠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발을 디디고 있는 이 땅, 즉 대한민국의 역사와 아픔을 짊어져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1907년 암울한 시절, 우리 선조들은 고태를 보며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 민족을 살리겠다는 구국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오늘날 노회장들이 고태를 두드릴 때마다 우리는 교회가 교회만을 위한 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와 민족을 향해 공의를 선포하고 치유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질서와 화평의 도구. 세상 법정의 의사봉은 죄를 단죄하고 형벌을 확정하는 무서운 도구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고태는 다릅니다. 고태는 분열을 책망하고 질서를 세우며 궁극적으로는 화평과 화해를 이루는 도구입니다. 회의 중 격앙된 감정이 오가고 의견이 대립할 때 회장이 고태를 두드리며 정의나 계의를 선언하는 것은 인간의 혈기를 멈추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평화를 찾으라는 엄중한 명령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고태를 쥐는 자들은 두려움을 일깨워야 할 것입니다. 1년에 2차례 전국의 노회장들은 제단 앞에 서서 고태를 잡을 것입니다. 회무를 사회하는 노회장과 총회장들, 그리고 이에 참여하는 모든 총대 목사, 장로님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고태를 쥐는 손은 결코 권력을 과시하는 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1907년 마사멸 목사가 고백했듯이 그 고태는 회장 개인의 물건이 아니요 영원한 교회의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과 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고태를 쳐서는 안 됩니다. 회의를 대충 빨리 끝내버리기 위한 면피용으로 고태를 휘둘러서도 안 됩니다. 정치적 야욕이나 파당의 이익을 위해 고태를 도구화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고태를 쥐는 자는 모름지기 떨림과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치는 이 세 번의 소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부합하는가? 내가 선언하는 이 결의가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해치지는 않는가? 역사적인 1907년 동노회의 정신을 다시금 기억합시다. 고태의 역사와 의미를 바로 알고 신중하게 그리고 두려움으로 두드립시다. 그리하여 우리 노회와 총회가 인간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영광만이 세세토록 빛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1년에 2차례 행해지는 정기노회가 아무쪼록 회무를 사회하는 회장은 고태의 역사와 의미를 바로 알고 신중하게 두들겨야 할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 고태의 역사를 보면 대한민국 국회와 법정 등에서 회의 시작, 가결, 폐회 등을 선포할 때 사용하는 의사봉을 고태라고 부른다. 1907년 최초로 도입된 이 작은 나무 망치에는 한국 근현대사의 격동기와 의회 정치의 시작, 그리고 주권 회복의 염원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고태의 탄생부터 현대적 의미까지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차분히 읽으며 음미할 수 있는 상세한 역사적 서사를 구성해 드리려고 합니다. 고태의 정의와 어원을 보면 두드리고 자의 망치, 퇴자를 쓰는 고태는 말 그대로 두드리는 망치라는 뜻입니다. 흔히 법정의 판사나 의회의 의장이 사용하는 의사봉이라는 표현이 더 익숙하지만 대한민국 국회 공식 학술 역사 기록에서는 이 기물의 고유한 역사성과 권위를 살려 고태라는 명칭을 사용해 왔습니다. 고태는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혼란스러운 논쟁을 정리하고 만인의 의견을 모아 하나의 결정으로 확정짓는 민주적 합의와 권위를 시각적 청각적으로 상징하는 의례용 기물입니다. 1907년 고태의 첫 등장과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고태가 한국 역사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907년 융해 1년 12월 11일입니다. 당시 대한제국 정부의 최고 입법자문 기관이었던 중추원의 의장 고이석이 회의를 진행하며 최초로 사용했습니다. 왜 1907년이었는가? 1907년은 한반도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근대적 제도를 도입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 있던 시기였습니다. 1905년 을사능약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함이 있었으며 1907년 헤이그 특사 사건을 빌미로 고종 황제가 강제 퇴위당함이 있었고 군대 해산 등으로 국권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암흑기 속에서도 대한제국은 근대적 의회, 정치체제를 확립하여 자주독립국가로서의 면모를 세계에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서구의 의회 문화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고
엄숙함을 더하기 위해 서양의 가벨 문화를 받아들였고 이를 전통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해 제작한 것이 바로 1907년의 고태였던 것입니다. 1907년에 제작된 최초의 고태는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는 매끈한 서양식 의사봉과는 확연히 다른 대한제국의 황실, 문양과 전통공예 기술이 집약된 예술품이었습니다. 고태의 머리 부분과 손잡이에는 대한제국 황실을 상징하는 오약꽃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는 이 회의가 대한제국 황제의 권위 아래 적법하게 진행되는 국가의 중대사임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외형적 특징으로는 최고급 대추나무나 참나무 등 단단하고 변형이 없는 목재를 사용했으며 표면은 오칠로 마감하여 은은하고 깊은 광택을 냈으며 형태적으로는 서양의 망치 형태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손잡이 곡선과 머리 부분의 비례는 조선시대 임금의 가마나 가구에서 볼 수 있는 전통적인 곡선미를 반영했습니다. 고태로 내리치는 받침대인 고반 역시 세트로 제작되었으며 소리가 둔탁하지 않고 맑고 장중하게 퍼지도록 내부를 미세하게 비워두는 전통 악기 제조 방식이 응용되었습니다. 1907년 첫 선을 보인 고태는 불과 3년 뒤인 1910년 경술국치로 인해 공식적인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조선 총독부가 설치되면서 대한제국의 중추원은 해체되었고 이름만 본뜬 식민지 자문기관인 조선 총독부 중추원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한국인의 민의를 대변하는 곳이 아닌 친일파들을 모아놓은 거수기 기관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민주적 합의를 상징하는 고태의 타타타 세 번의 울림은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이 땅에서 완전히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 1907년의 원본 고태는 행방이 묘연해지거나 황실 유물 창고 깊숙이 숨겨져 숨을 죽여야 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하고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통해 마침내 대한민국 최초의 의회인 제헌국회가 구성되었습니다.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개회식에서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이승만 박사는 단상에 올라 역사적인 개회를 선언했습니다. 이때 의장석 책상 위에는 일제강점기 동안 잊혔던 1907년 대한제국 중추원의 고태가 다시 놓여 있었습니다. 이승만 의장은 고태를 3번 내리치며 대한민국 국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 3번의 울림은 단순히 회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일제에 빼앗겼던 주권을 다시 찾았으며 1907년 대한제국이 못다 이룬 근대의회 정치의 꿈을 대한민국 정통성 위에서 마침내 부활시켰다. 라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는 선언이었습니다. 황실을 상징하던 오약꽃 문양의 고태는 이제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의 탄생을 알리는 도구로 승화된 것입니다. 제헌국회 이후 고태는 국회의장의 오른손을 지키며 한국 현대사의 소용돌이를 함께 겪었습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고태의 모양과 상징성도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국회나 법정에서 고태를 때릴 때는 반드시 3번을 내리칩니다. 이를 3타 원칙이라고 합니다. 왜 하필 3번일까요? 여기에는 동양의 전통 사상과 서양의 합리주의 법 정신이 융합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타격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합니다. 또는 조용히 하고 주목해 주십시오. 회의의 시작과 집중을 요구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타격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마칩니다.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타격 이 법안은 최종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법적 효력이 발생했음을 알리는 최종 종결의 단계입니다. 고태를 3번 내리치는 엄격한 형식주의는 역설적으로 의원들의 발언권을 보장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다수결의 횡포나 소수의 난동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방파제 역할을 합니다. 실제 고태를 치지 않은 채 마이크로만 가결되었습니다라고 외친 법안은 절차상 무효. 소송의 대상이 될 정도로 고태의 3타는 강력한 법적 상징성을 갖습니다. 1907년 나라의 운명이 다해가던 시기에 처음 만들어진 고태. 그것은 서구식 의회 제도를 어떻게든 한반도에 이식해 국권을 지키려 했던 선조들의 처절한 자구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태가 1948년 제헌국회로 이어져 오늘날 대한민국 국회의 기틀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국회 단상 위에 놓인 고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무거운 메시지를 던집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1907년 대한제국의 자주군대와 노력과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피땀으로 쟁취한 결과물이라는 점입니다. 고태의 소리는 주먹이나 고성보다 강합니다. 갈등이 극에 달할 때 고태의 장중한 울림을 통해 이성을 되찾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의회주의의 본질을 일깨워줍니다.
1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대한민국의 입법 역사와 함께 숨쉬어온 고태. 그것은 단순한 나무망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포하고 증명해온 가장 작고도 거대한 역사의 증인입니다. 나라가 망해가던 1907년의 위기 속에서 태어나 주권을 회복한 재헌국회를 거쳐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이 작은 나무망치 안에는 우리 선조들이 그토록 원했던 자주독립과 책임이라는 가치가 고스란히 박혀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